3월 모의고사 수리과 영역 14번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건은 당연히 x가 2인 주기함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0에서 2까지 대항된 정의역에서 fx는 이런 형태, 분수 함수의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핵심인데요. 자, 바로 x는 0에서 극대를 가진다. 그리고 어딘가 있는 0에서 2까지 범위 안에서 또 극소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으로 그래프의 개형, 당연히 주기함수, 주기가 2인, 그리고 x는 0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극소값은 0에서 2 어디 구간에서 지금 극소값을 가진다.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야 되는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이 14번 문제를 왜 어려워했냐면 이 극대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생각이 좀 있어요. 뭐냐면 연속함수일 때를 너무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 부분에서만 극대값을 가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극대값을 가지려면 당연히 이 점에서, 즉 여기서 x는 0에서 극대값을 가지니까 f'0이 0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오류를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극대의 정의는, 자, 극대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극대값의 정의는, 자, 극대를 A에서 가진다고 만약에, K에서 가진다고 만약에 한다면, f, K 플러스 아주 극소한 H만큼 더한 함수값도 fK가 크고, 또 fK가 fK-H, 요 구간에서도, 요보다 좀 작은, K보다 아주 작은 극소한 값의 함수값보다도 클 때, 요럴 때, 자, X는 K에서 극대값을 가진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극대값은 연속함수일 때만 이렇게, 미분한 값이 0이 나오게 되는 거고, 연속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극대값이 이렇게 찾아서 극대값을 주변보다 높은 값.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분이 안 되는 뾰족한 점에서도 이 정도 사실 극대라고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끊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끊어진 함수에서 특정한 곳에 끊어진 이 함수, 여기가 바로 극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자, 여기가 K라고 했을 때 K라고 했을 때 K보다 작은, K보다 조금 더 큰 이 사이의 함수값들보다 얘가 당연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극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수리가 지금 24번 문제가 바로 그러한 문제입니다. 결국 0에서 2까지 이 함수의 모양은, 주기함수의 모양은 당연히 0에서 2까지고요. 자, 0에서 극대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극소는 0에서 2 사이 어딘가에 극소를 가지니까 이렇게 오목하게 내려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자, 그러면 이게 주기함수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함수가 fx일 거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자, 극소값을 가지는 정수 A의 값의 곱수를 가진다라는 건 바로 이 값이 무엇이냐, 이 값을 찾아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이 fx를 미분해야 되겠죠, 그죠? 자,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미분을 하면 f'x는, 자, 몫의 민법으로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x 플러스 1의 제곱. 자, 이미 여러분들이 이거 미분하는 건 아마 다 손을 댔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죠. 그랬더니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 이 값을 0으로 하게 하는 값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친구가 두 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x의 값은 a, 그리고 x 값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사실 여기서 좀 더 팁을 드리면 얘가 극소가 되거나 얘가 극소가 되는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풀이를 보게 되면 답지나 이런 걸 보게 되면 a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얘가 클 때랑 두 번째 a가 더 클 때랑
네. 이걸 나눠가지고 범위를 찾고 값을 나누는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이고요. 근데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보면, 얘가 A거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극소값을 가지는 A, 그리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값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A의 범위가 0에서 2까지이거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에서 2까지이거나, 이 두 가지 범위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나, 물론 이제, 그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고, 원래는 이렇게 둘이 크기를 비교해서 알 수 없으므로, 자, 예를 이제 풀어보게 되면은, 첫 번째 경우 넘기면, 자, 2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a는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a가 마이너스 1보다도 작다라는 것은, 여기 가운데 a가 여기 0보다도 더 작은 어딘가에 여기가 a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당연히, 이 값은, 그 값을 가지게 하는 값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구나.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에서 2까지구나. 이걸 부등식 풀어보면 당연히 A는 여기 2 더하고요, 2 더하고요, 2 더하고요. 그리고 음수 취해주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정수 A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당연히 A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요. 음수 있고요. A가 바로 극소값을 가지게 하는 X일 것이다. 그래서 A의 범위가 0에서 2까지고요. 그리고 정수로 찾으라 했으므로 A는 1입니다. 자, 정수의 값의 곱은 당연히 마이너스 3 곱하기 1로 답은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이거에 대한 해석에 머물러 있다 보면 당연히 생각이 멈춰져 있고, 이런 생각, 연속 함수일 때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이 문제를 풀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상입니다. 자, 17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도형의 극한, 도형을 이용한 극한 문제요. 핵심이 되는 건 바로 반지름이죠. 자, 반지름, 여기가 R 세타입니다. R이라는 녀석은 결국 이 반지름은 이 세타의 변화에 의해서 바뀌는 값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자, 이 삼각형이에요. 이 삼각형의, 자, 내점원이다. 그러면 이 중심은 내심이 된다. 자, 우리가, 내심, 중학교 때 내용인데요. 내심을 이용한 것은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내심을 이용해서. 자, 원래는 그냥 2분의 1.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에, 자, 이렇게 내심이 있고요. 내접원이 있고요. 자, 여기가 뭐 A, 여기가 B, 자, 여기가 C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요게 내접원이 되고 반지름이 R이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의 면적, 여기가 수직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밑변 A, B, 2분의 AB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쪼개서, 요 면적 따로, 이 면적 따로, 이 면적을 따로 세서, 이 삼각형, 세 개의 삼각형의 높이가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이 중학교에서 3학년 때 나온 내용이에요. R,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그래서 R을 구하는 거, 반지름을 구하는 거. 자, 이걸 이용해서 반지름 R세타를 구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길이죠. 네. 자, 그 중에서 먼저 BQ의 길이를 우리가 먼저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의 반지름이 문제에서 반지름이 여기가 얼마죠? 반지름이 1이죠, 그죠? 반지름이 1이니까 요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이 친구는 사인 세타입니다. 자, 그래서 BQ는 사인 세타이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요 각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 삼각형 안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요 BQ의 길이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우리가 이 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 각은 당연히 90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그렇죠? 90 마이너스 세타. 왜냐면 여기가 세타이고요. 여기 90도고요. 90 마이너스 세타. 이 각은 90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빗변의 길이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BR의 길이는 빗변의 길이의 자, 이 각 코사인, 그죠? 그래서 BQ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BQ 길이가 사인 세타라고 했고요. 자,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 사인 세타죠. 그래서 얘는 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인 제곱 세타다. 어디가요? BR 여기가 사인 제곱 세타다. 우리가 여기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여기입니다. 예. 이 길이. 자, 이 길이를 RQ라고 할게요. 자, RQ의 길이는 또 당연히 이렇게 이 각이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인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빗변 BQ의 사인 90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당연히 또 코사인이 되겠죠, 그죠? 코사인이 되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우리가 원하는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이제 내심의 삼각형, 내심에서 이 삼각형의 면적을 이용한 공식을 이제 쓸 수가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자,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 2분의 1. 자, 여기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리고 여기가 사인 제곱 세타니까, 자, 이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쓰고요.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쓸게요. 자, 이렇게 넓이를 삼각형, 이 BRQ의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내심의 성질을 이용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2분의 1 곱하기 R 세타 곱하기, 자, 이변의 길이, 이변의 길이, 이변의 길이 다 더해야 되겠죠, 그죠? 더하면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자, 사인 제곱 세타까지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양변의 2분의 1을 우리가 없앨 수 있고요. 자, 여기서도 사인 세타 묶어낼 수 있고, 그럼 사인 세타 하나를 없앨 수 있겠죠. 없애고 얘는 1이 되고 없어지고 제곱이 없어지겠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R 세타 곱하기 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가 자,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고, 당연히 R 세타는 분수 형태로 나오죠, 그죠?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R 세타를 구했으니까 마무리 해야 되겠죠, 그죠? 마무리로 네, 리미트 자, 세타 제곱 분의 자, 분모에 자, R 세타는 분모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자, 그럼 분자에는 자,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자, 세타가 0 플러스로 가니까 이 값은 1이 되고요. 자, 0으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가니까 사인 코사인 0은 1이고요. 1이고요. 0이고요. 답은 2분의 1입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는 합성함수가 나오네요. 그죠?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지수함수와 다함수의 곱으로 나오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급수값을 가지고, 극대값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보여줬고. 자, 중요한 건 우리는 이 그래프, fx의 그래프를 주어주고,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우리 개형을 그릴 수 있는가가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결국,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어야, 사실, 직선 y는, 직선이겠죠, 그죠? 직선 2의 제곱분의 15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는데요. 핵심은 바로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내기 위해서, 자, y는, fx이므로, 자, 미분을 해볼게요. 자, 미분을 하면,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f 프라임 fx, 그 다음에
속미분 F'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복잡한 수식을 우리가 다 구해야 되느냐? 사실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증간표를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실제로 증간표로 구하는 게 정석인데, 자, 증간표까지 구하는 것도 정말 계산이 너무 많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F'X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죠? 고백 이용법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다 해봤겠죠. 그죠? 자,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로 묶여져서 됩니다. 당연히 치수함수는 0이 될 수가 없고요. 다항함수가 0이 되니까 자, F'X를 0으로 만드는 x 값은 0과 2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 합성함수의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바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곱으로 이루어진 이게 0이어야 돼. 그러면 이 곱한 게 0이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첫 번째, 당연히 F'X가 0이기만 해도 이 합성함수의 도함수는 0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X는 0과 2고요. 두 번째, 자, F'X가 아니라 F'X가 0인 X값을 이제 구하려고 하니까 그럼 얘가 0이거나 2면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F'X가 0인 게 X는 0과 2니까 X값이 0, 2 넣으면 얘가 0이 되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Fx가 그죠? 0과 2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Fx가 0인 거. 자, 여기서 Fx가 0인 요 값은 그래프를 통해서 0이구나. X가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Fx가 2다. Fx는 2다. 그건 모르죠. 그럼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여기가 4니까 반쯤 우리가 직선을 퍼줍시다. 자, 여기가 2예요. 그럼 여기 만나는 교점이 몇 개가 생깁니까, 지금? 3개가 생기죠? 자, 3개가 생기는 그 값을 우리가 임의대로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고 봅시다. 그렇다면 그때 x값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자, 여기서 생각이 멈추면 안 돼. 이제 증가표를 그릴 수도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진짜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라고요? 바로 합성함수의 그래프라고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F 알파가 얼마가 될 것인가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F 알파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뭘 만드는? 2를 만드는 이건 2가 되죠. 그죠? 그러면 F2는 뭡니까? F2는 4예요. 얘가 4예요. 4구나. 그럼 마찬가지로 F 베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F 감마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4가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 그려볼게요. 먼저, 그 값을 나타내는 값이 어떤 것들이 있냐, 이렇게, 0, 그리고 0, 그리고 2. 그죠? 2, 그리고 0 반복됐죠? 알파, 베타, 감마 표시하겠습니다. 알파, 베타는 요 사이에 있었죠. 그죠? 베타, 감마 여기 있었죠. 감마 있습니다. 자, 근데, 증가표를 굳이 그릴 필요 없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합성함수의 알파일 때의 그때 합성함수 함수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 4라고. 그럼 여기 4를 여기다가 표시하고, 자, 다 4예요. 점 찍겠습니다. 알파일 때 4고요. 베타일 때요. 4고요. 감마일 때도 4입니다. 그죠? 그리고 0일 때 0이었죠. 그죠? 결국 F0도 0입니다. 그럼 여기도 점 찍고요. 자, 그럼 우리가 모르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x가 2일 때의 F2 값을 우리가 모르죠. F2 값은 F2가 얼마예요? 당연히 F2는 4예요. 그러면 F4겠죠. 자, 여기서 F4다. 자, 이거 4 넣어봅니다. 4. 4의 제곱에 자, 2의 그죠?
4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2승. 즉, 2의 제곱분의 16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쯤에 여기가 이 값이 2의 제곱분의 16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극대, 극소, 극대가 되고요. 다시 극소, 극대가 돼서 내려오는 우리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다 그렸어요. 그래프를 다 그렸어요. 증강비 없이 그려냈네요. 그죠? 그러면 직선 y는 2의 제곱분의 15. 아, 얘가 2의 제곱분의 16이면 이 의도적이죠. 그죠? 2의 제곱분의 15는 그 밑에 있죠. 교점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답은 4개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는 복잡해요. 그죠? 뭐 이렇게 잔뜩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기억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바로 나를 보셔야 돼요. 나를 보게 되면, 왜냐면 이 나를 보게 되면 얘가 보세요. fx 대신 라지 fx 대신에 스몰 f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우리가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0에서 1까지. 자, 라지 fx 대신에 fx 마이너스 x의 dx예요. 자, 이 값이 2의 2분의 5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따로 분리할게요. 0에서 1까지 fx dx 빼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 dx 얘가 2의 2분의 5예요. 2 마이너스 2분의 5예요. 적분하면 당연히 2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가 자, 2분의 1이 넘어가면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 빼기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2 빼기 2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결국 라지 fx의 0에서 1인 거죠. 그렇다면 라지 fx, 라지 f1 빼기 라지 f0이 2 마이너스인데 당연히 이거 0이에요. 왜요? 0 넣으시면 밑끝 아래끝 같으면 당연히 0이죠. 그죠? 그래서 기억 2라고 했는데 실제는 2 마이너스니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자, 니은부터도 이제 쉽습니다. 자, 왜냐면 여기서 주어진 것이 fx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예요. 얘 대신에 또 얘를 넣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 바로 열고 fx 마이너스 x dx입니다. 자, 그럼 이 값이 6분의 1인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분리할게요. 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 fx dx 따로 빼기 0에서 1까지 이건 x제곱 dx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값은 적분하게 되면 3분의 1이 되겠죠. 그죠? 3분의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좀 처리를 해야 돼요. 그죠? 자, 얘를 처리하는데 딱 보니까 부분적분법이 우리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죠? 부분적분법을 우리가 생각해서 자, 얘만 따로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얘만 따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 fx dx가 뭐가 되냐? 자, 부분적분법 0에서 1까지 어떻게 되죠? x 라지 fx가 되죠. 라지 fx 그 다음에 x는 1이 되고 빼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그 다음에 그냥 라지 fx dx입니다. 자, 얘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 이미 구했죠. 그죠? 어디 있어요? 얘가 아까 전에 얘라고 했죠. 그죠? 그죠? 그렇다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얘가 얘죠. 미안합니다. 얘죠. 그죠? 그래서 얘 대신에 2 마이너스 2분의 5 하고요. 그 다음 얘는 자, 1 넣으면 f1 되고요. 0 넣으면 0이니까 f1 빼기 2에 2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자, 그런데 f1을 여기서 구했죠. f1을 여기서 구했는데 2가 아니고 뭐더라? 2 빼기 2더라. 자, 최종적으로 2 빼기 2 그죠? 그 다음에 빼기 2에 2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1, 2가 없어지고 계산하면 6분의 1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니은은 뭐예요?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읍, 미은 확인했고요. 자, 디귿 좀 지울게요. 자, 우리가 디귿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라지 fx 제곱이죠? 자, 라지 fx의 제곱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아, 얘가 라지 fx, 라지 fx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만 fx 빼기 x로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라지 fx에 가로 열고 fx 빼기 x 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dx를 구하는 것이 디귿입니다. 자, 이 값이 또 얘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전개부터 해볼게요. 자, 전개하면 자, 0에서 1까지 fx, 라지 fx 전개되고요. dx 하고요. 자, 그럼 여기 전개하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 라지 fx, dx입니다. 자, 여기 그러니까 니은을 구해놨으니까 또 니은이 여기 또 나왔나요? 그죠? 니은이 나와요. 활용해야 되겠죠? 6분의 1입니다. 그죠? 확인했으니까 얘가 6분의 1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또 생각해야 되는데 딱 보자마자 또 드는 생각이 당연히 뭐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자, 얘가 라지 f 프라임 x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그리고 라지 프라임 x dx다. 자, 치환이죠, 치환. 치환자 공법입니다. 치환으로 자, 얘를 t라고 하고요. 그죠? 그럼 얘는 이제 그냥 dt가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얘는요. 어떻게 변할까요? 자, 저거는 2분의 1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렇다면 t가 뭐였다고요? 바로 라지 fx였죠. 그럼 얘는요. 2분의 1 라지 fx의 제곱에 0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6분의 1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일단 1 넣을게요. 자, 2분의 1 라지 f1의 제곱 그 다음에 0은 0이니까 필요 없고요. 자, 2분의 1 요거를 우리 구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라지 f1 우리가 또 구해놨었죠. 그죠? 이게 아니고 뭐였다고요? 2 빼기 2였죠. 그죠?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죠? 그럼 요거 대신에 자, 올라와서 자, 2분의 1에 2 빼기 2의 제곱에 마이너스 6분의 1 정비해서 풀면 답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정답이다. 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입니다. 자, 수리가 29번입니다. 경우의 문제죠. 예, 경우의 문제들고 남자가 3명 있고요. 여자가 2명 있는데 사물함을 배치를 하는 문제입니다. 조건은 같은 층에는 남녀가 서로 나란히 이웃할 수 없다. 자, 그러면 남자는 3명, 여자는 2명이에요. 누구를 배치하는 게 훨씬 더 경우의 수가 구하기 쉬울까요? 당연히 수가 적은 여학생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학생을 두 학생 다 나란히 배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이웃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지 남자끼리 이웃하는 것이 금지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학생이 이웃하는데 자, 여학생이 같은 층에 어디서 이웃하느냐? 2층이나 혹은 3층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여학생이 2층, 3층에 이웃하는 것이 아니라 여학생이 그냥 1층에만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학생이죠. 여학생이 2층 하나, 3층에 따로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고요. 자, 네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요. 1층의 여학생을 1층에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여학생을
2, 3층 두 줄 골라서 배열하는 이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차근차근 풀어서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학생이 이웃합니다. 어디서요? 2층, 3층. 어떤 말이냐? 여기에 여학생 들어가거나 아니면 2층, 여기에 여학생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경우의 수를 셀 때 먼저 자, 2층일 거냐, 3층일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것이 첫 번째 2층일 거냐, 3층일 거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끼리 만약에 3층을 여학생이 했다고 하더라도 여학생끼리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자리 바꿈이죠. 자, 이걸 뭐라고요? 2층, 3층을 결정하는 거고요. 얘는 여학생끼리 자리 바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학생끼리 결정하면 남학생들은 그죠? 남학생들은 이제 어디다 배치를 하면 됩니까? 이렇게 차지하고 나면 남학생 자리는 5군데 아무 데나 앉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5군데 중에 3명의 남학생을 배치하면 됩니다. 이거 경우의 수가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남학생 자리 배치죠. 남학생 자리 배치. 자, 두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여학생을 1층에만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여학생을 1층에만 배열을 해보면, 두 번째 1층에만 배열을 해보면 1층의 자리는 3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자리에 여학생 2명을 순서에 맞춰서 순열 배치를 하면 되고요. 남학생은 이제 몇 개의 자리가 남아있어요? 4개의 자리가 남아있죠. 그죠? 남학생 자리 4개 중에 남학생은 3명이니까 자, 요건 여학생 1층에만 배열하면 요게 경우의 수가 끝이에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여학생을 2층, 3층이 따로 준다. 이게 뭐냐면 여기 여학생을 이렇게 여학생을 따로 두고 남학생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학생은 어떻게? 여기 남학생이 들어오면 되니까 이건 좀 쉽죠. 남학생 3팩을 일단 돌리고요. 그죠? 그럼 여학생이 자 2층, 3층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첫 번째 2층, 3층 따로 하게 되면 첫 번째 3층을 누가 앉을 것이냐 이제 골라야 되겠죠. 그죠? 2층이냐 3층이냐 둘이 2층, 3층 골라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층에서도 여자애가 자리를 이렇게 어디로 고를 수 있어야 되니까 골라야 되고요. 2층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골라야 될 것인지를 골라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세 번째 경우도 이 경우의 수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자, 여학생을 1층에 하나 배열을 하고요. 자, 이게 좀 어려워요. 여학생을 어디에 배치할지 몰라요. 여학생을 여기 배치를 하면 남학생이 올 수가 여기에 어디에도 올 수가 없어요. 그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여학생을 여기다가 만약에 요 네 군 중에 여학생을 두게 되면 남학생은 갈 수 있는 자리가 2군데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 생길 수가 없이 1층에 여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학생이 1층에 보내서 또 나머지 여학생 한 명을 2, 3층 어딘가에 배치를 할 텐데 그러려면 여학생이 1층에 배치하는 경우는 바로 여기냐 이렇게 두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2개를 하고요. 1층 여학생 자리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은 이 네 군데 아무 데나 와도 됩니다. 그죠? 아무 데나 골라도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가 되고요. 네 군데 아무 데나 와도 되니까요. 자, 이제 남학생을 이제 자리를 배치를 합니다.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학생이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학생이 왔다고 자,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 올 수 있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데 올 수 없어요. 여기는 여학생 옆자리니까 안 되고요. 여기도 여학생 옆자리니까 안 됩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 결국 올 수 있는 자리는 3가지이기 때문에 3팩.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 정답이 됩니다. 자, 수리가 30번 문제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계산을 잘하는 친구가 아마 유리했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A의 접점을 여기도 B의 접점이 있는데 어쨌든 접점을 대표로 t, 마이너스 t분의 2라고 합시다. 자, 왜냐면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분의 2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A점과 P점 사이의 이 기울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A와 P의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기울기. 자, 이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니까 자, a 마이너스 t 분의 그죠? 그래서 이거 빼고 이거 빼면 2a 플러스 t분의 2가 이제 AP 기울기가 되고요. 자, 그럼 그 기울기는 이 점에서의 뭐와 똑같다? 접선의 기울기하고도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 A의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누굴 미분하냐? 얘를 미분하는 거죠. 미분하면 y''은 x제곱분의 2니까요. 자, x제곱분의 2니까 기울기는 당연히 t제곱분의 2가 됩니다. 자, 이 식을 우리가 t에 대해서 우리가 t에 대한 방정식이죠. 정리를 해보면 자, 뭐 정리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a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a는 0. 자, t의 제곱, 즉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쓰느냐? 자, 그러면 t가 뭐냐? 이 녀석이 접점이라고 했는데 얘가 될 수도 얘가 될 수 있으니까 두 개가 나오는 게 맞는 거고요. 그죠? 두 개가 나온다. 그러면 이 t의 값을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근각계수의 관계니까요. 마이너스 a분의 2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점을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2라고 해도 되고 하고 이 점을 베타, 마이너스 베타분의 2라고 해도 되는데요. 자, 이게 여기에 이렇게 나오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이게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쓸 수 있죠, 그죠? 그럼 요거 대신에 2베타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역소관계니까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대신에 2알파다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남은 거는 이 점 그리고 이 점들 사이의 거리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표현을 해서 A에 대한 식으로 다 나타내어지고 그것을 뭐 혹시 산술기하라든지 아니면 뭐 미분을 통해서 최소값을 구해내면 끝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계산을 좀 더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선 연결 정리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중점이에요. 자, 중점이면 어떻게 돼요? 이 중점이면 이 둘의 반이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요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선 연결 정리가 뭔지, 자, 파프스 정리라고 하는 중선 연결 정리가 뭔지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삼각형 있을 때, 자, 여기가 A, B, C고 여기가 N이면, 자,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이 2배의 A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이다. 자, 이것이 중선 연결 정리입니다. 그러면 어디다 쓸 수 있어요? 바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요거 대신에 우리가 뭘 쓸 수 있다고요? 자, PA의 제곱 그리고 AM의 제곱 AM의 제곱의 몇 배로? 2배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근데 잘 보게 되면 이 AM과 AB 사이는 그죠? 또 관계가 있겠죠. 그죠? 왜? AB는 AM의 2배입니다. 그죠? 누가 봐도 중수가 그죠? AB는 AM의 2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AB 대신에 그죠? 그러니까 AM 대신에 이거 양변 제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AB의 제곱은 4AM의 제곱이 되고요. AM보다는 AB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자, AM의 제곱 대신에 4분의 1 AB의 제곱으로 가도록 하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자, 봅시다. 자, 이 값을 2배의 PM 미안합니다. PM이었죠, 그죠? PM, 그죠? 여러분 PM이죠, PM. 자, 2배의 PM의 제곱 플러스 AM의 제곱 대신에 4분의 1 AB의 제곱으로 갈게요. 그죠? 그럼 바꿨지,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AB의 제곱입니다.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2배의 PM의 제곱 플러스, 자, 얘가 뭐죠? 이렇게 하니까 2분의 3 AB의 제곱이 됩니다. 이제 PM의 제곱하고 AB의 제곱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PM.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나오냐? 자, 여기 나오면 근각계수의 관계. 자,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2분의, 자, M 볼게요. M을, 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있는데, 이거를 A에 대해서 바꿔야, A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신에 2분의 알파 대신에,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2분의 A분의 2. 그죠? 자, 하면, 없어지고. 그죠?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1, 얘는 그냥 마이너스 A분의 2가 된다. 그러면, 자, P는 뭐라고 했어요? P는 A, 2A가 되니까. 자, 갈게요. 좀 복잡하죠, 그죠? 자, PM의 제곱은, 알아봅시다. PM의 제곱은. 뭐에서 빼요? 얘에서 빼고, 그죠? 빼니까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빼니까, 자, 플러스 2A 플러스 또 A분의 2의 제곱. 자, 요게 PM의 제곱이 되고요. 자, AB의 제곱 보겠습니다. AB. 자, AB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AB. 그러면 여기서 해볼게요. 자, AB의 제곱은, 자, 뺄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2 알파 2 베타 마이너스 2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잘 보면 몇 배? 4배, 5배, 그죠? 왜냐면 4배, 왜 제곱하니까 4, 1 하면 5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똑같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의 힘으로, 자, 얘가 2부 마이너스 A분의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 이렇게 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5배의, 자, 뭐예요? A의 제곱분의 4 플러스 4. 자,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이 나왔죠? 얘랑, 그리고 얘랑 두 개 더해서 정리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 다 아마 계산한 것들의 답들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계산하면 결국 이 두 개의 합은 A 10A의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40 플러스 50이 됩니다. 자, 요 둘을 전개하고 얘 둘을 전개해가지고 다 정리해서 나온 값이 이거라고요. 자, 그런데 딱 보아하니, 물론 이게 서로 역수 관계에 있는 이런 것이 나오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미분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미분해서 풀 필요가 없고, 이 문제는 누가 봐도 산술기야, 그죠? 누가 봐도 산술기야. 그러면 2 루트 10a의 제곱 a 제곱분의 40 날아가고 2 곱하기
여기가 400이니까 루트는 20, 40 플러스 50이므로 답은 90이 나옵니다.